지금 의지로 버티고 있나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오늘은 진짜 해야지 다짐하고 저녁이 되면 또 못한 날을 채찍질하고 그렇게 다짐과 채찍을 무한반복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꾸준한 사람들 있잖아요. 매일 운동 가는 사람, 매일 책 읽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의지가 강해서 그런 걸까요?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꾸준한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의지를 거의 안 쓰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일 의지를 쥐어짜면서 버티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은 애초에 버틸 필요가 없는 시스템 위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심리학이 쌓아온 데이터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딱 3가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첫째, 왜 버티는 느낌 자체가 실패 신호인지. 둘째, 꾸준한 사람과 우리의 차이를 만드는 4가지 구조. 셋째,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검증된 설계 방법. 오늘 이야기 동기부여 영상 아닙니다. 간절하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안 할 수가 없는 구조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전제 하나를 깨고 시작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쟤는 독하니까 매일 하는 거고 나는 의지가 약하니까 작심삼일인 거야. 그러니까 해결책도 늘 하나였어요. 더 독해지자, 더 참자, 더 버티자.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몇 년을 결심했는데 왜 한 번도 뭔가 제대로 된 적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형편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인디오드 연구팀이 사람들한테 하루 종일 자기 행동을 기록하게 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지. 2020년에 발표된 이 연구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우리 일상 행동의 약 40%가 생각 없이 자동으로 굴러가는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하루의 절반 가까이가 결심이나 선택 없이 그냥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자동 재생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루에 40%가 자동이라는 건 그 40%를 뭘로 채워놨느냐가 인생을 가른다는 뜻이거든요. 꾸준한 사람은 그 자동 구간에 운동이 들어갔거나 책이 들어갔거나 일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동 구간에 침대, 스마트폰이 들어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의지의 차이가 아니라 자동 재생 목록의 차이인 거죠. 더 충격적인 연구도 있는데요. 자기 통제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독하다, 절제력 있다 하는 그 능력이요. 2012년에 한 연구팀이 자기 통제력에 관한 연구 102개를 3만 명이 넘는 데이터를 전부 모아서 메타 분석을 했어요.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유혹을 잘 참아서 성공하는 거겠지, 다들 그렇게 예상했겠죠. 근데 결과가 반대였어요.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애써 참는 행동이 아니라 자동화된 습관 행동과 더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력이 만점인 사람들은 참기의 달인이 아니라 애초에 참을 일이 없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유혹 앞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유혹이 눈앞에 안 나타나게 동선을 설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 통제력의 정체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나한테 물어보기로 해요. 나는 지금 뭔가를 힘들게 버티고 있나? 만약 그렇다면요, 그게 바로 신호예요. 의지가 약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나한테 구조나 시스템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오래 지속되는 행동일수록 노력 에너지가 덜 든다는 거예요. 힘들게 유지되는 행동은 장기 유지율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매일이 전쟁 같다면 우리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싸울 필요가 없는 판을 안 만든 것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릿이라는 말 들어봤죠? 불굴의 투지, 끝까지 버티는 힘. 한때 이게 성공의 만능 열쇠처럼 우리 유행했잖아. 근데 2017년에 크레드 연구팀이 이 그릿 연구 88개 표본 6만 6천 명이 넘는 데이터를 메타 분석했더니 그릿이라는 게 사실상 성실성이라는 기존 성격 특성과 거의 겹치는 개념이었고 성과 예측력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고 해요. 이를 악물고 버티는 이 정신력이 성공을 만든다는 그 믿음 자체가 과학적으로는 과장이 꽤 섞여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진짜 차이는 어디서 오냐? 연구들을 쭉 통합해보면 4가지로 정리가 돼요. 환경, 자동화, 정체성, 보상. 하나씩 뜯어볼게요. 첫 번째, 환경이에요. 우리 이런 경험 있죠? 책상에 앉긴 앉았어. 근데 폰이 바로 옆에 있네? 이거 절대 안 봐야지 하고 30분을 막 버텨. 그러다가 우리 딱 한 번만 하고 집어들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보니까 막 1시간, 2시간이 순삭돼 있잖아. 그쵸? 여기서 중요한 건 폰을 그 본 순간이 아니에요. 안 봐야지 하면서 버틴 그 30분이에요. 그 30분 동안 우리 뇌 안에서는요, 볼까 말까 하는 갈등 회로가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갈등 자체가 내 에너지를 쏙쏙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지고 있었던 거죠. 유혹을 이기는 것보다 유혹을 없애는 게 100배 쉽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의지를 행동하는 순간에 쓰지 않고 환경을 세팅하는 순간에 딱 한 번만 쓰는 거예요. 폰을 다른 방에 두는데 한 번, 운동 가방을 현관에 놓는데 한 번, 과자를 아예 장바구니에 안 담는데 한 번. 그 한 번의 선택이 그날 하루의 갈등 수십 번을 미리 지워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자동화예요. 우리가 원하는 습관은 얼마나 걸려서 만들어질까요? 21일이면 돼요. 66일이면 돼요.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2010년에 랠리 연구팀이 96명한테 새로운 행동 하나를 정하게 하고 매일 같은 상황에서 반복하게 하면서 12주 동안 추적을 했어요. 행동이 자동으로 느껴지기까지 걸린 시간 평균 66일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평균이 아니에요. 사람과 행동에 따라 18일 만에 되는 경우도 있고 254일이 걸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4,000명 이상 컨설팅하면서 느낀 거는요. 어떤 사람은 2년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한 달 해봤는데 아직도 힘든 게 전혀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리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 정도 걸리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연구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발견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열심히 하다가 하루 빼먹을 때 있잖아요. 진짜 많잖아요. 우리 한번 빼먹은 사람들 그때 습관이 딱 무너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 무너졌어. 하루 정도 건너뛰는 건 자동화 곡선에 별 영향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루 빼먹고 나서 망했다 하고 다시 처음부터 리셋 다시 하면서 다 막 놓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다시 1부터 시작.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패턴 놓지 않잖아? 그럼 맨날 제자리 걸음 반복이에요. 데이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망한 건 그 하루가 아니라 망했다고 믿고 멈춘 그 다음 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결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하지 못한 진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매일 새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운동 갈까 말까? 지금 할까 말까? 이따 할까? 지금 할까? 피곤한데 그냥 내일부터 할까? 이 결정 하나하나가 갈림길이고 이 갈림길이 있다는 건 사실 우리 안 하는 게 편하긴 하잖아요. 그럼 안 하는 쪽으로 언제든 빠져나갈 그 문이 매일 열려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문을 꽉 닫아버리는 검증된 방법이 있어요. 실행 의도라는 건데요. 만약 어떤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떤 거를 한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 뭘 할지를 미리 문장으로 콱 하고 못 박아두는 거예요.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퇴근하고 집 도착하면 옷 갈아입기 전에 바로 헬스장 간다. 2006년에 이 방법을 검증한 실험 94개 8,000명이 넘는 데이터를 메타 분석했는데요. 그냥 목표만 세운 사람보다 실행 의도를 정한 사람의 목표 달성률이 통계적으로 중간 이상 크기의 효과로 확실하게 높았어요. 왜 이게 먹히냐면요. 상황과 행동을 미리 연결해 두면 그 상황이 왔을 때 우리 뇌가 고민을 건너뛰고 바로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결정하는 사람에서 실행만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호등 빨간불 보면 딱 멈춰 서잖아요. 그 고민 안 하잖아. 누가 내 이름 부르면 생각하고 이런 시간도 없이 그냥 딱 고개 돌아가잖아요. 그 자동성을 내가 원하는 행동에 심어주는 기술인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정체성과 보상인데요. 심리학에서는 정체성 기반 동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자기인식이 행동을 끌고 간다는 건데요. 담배를 권유받았을 때 저 담배 끊고 있는 중이에요 말하는 사람과 저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더 오래 갈까요? 나 끊는 중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흡연자 정체성 안에서 참고 있는 거고 저 안 피우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애초에 갈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운동하려고 노력 중인 사람이 아니라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는 순간 오늘 갈까 말까가 아니라 나는 그냥 운동을 무조건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상이요. 우리 뇌의 동기 시스템은 먼 미래의 큰 보상보다 지금 당장의 작은 보상에 훨씬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운동의 진짜 보상인 건강과 몸매는 몇 달 뒤에 오잖아요. 우리 뇌 입장에선 너무 멀어. 그래서 행동 직후에 작은 보상을 인위적으로 다 붙여주는 거예요. 운동 끝나고 제일 좋아하는 음악 하나 듣는다든지 달력에 체크 표시하면서 쌓이는 걸 눈으로 본다든지 행동과 좋은 기분이 반복해서 붙으면 뇌가 그 행동을 기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의지가 아니라 뇌가 우리를 거기로 끌고 가요. 자,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 다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뭐부터 하면 되는데? 꾸준함이 무너졌을
때 나는 의지가 약해로 결론 내리면 해결책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자책만 느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구조, 내 시스템 중에 어디에 구멍 났지? 이렇게 물으면 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시작 뭔가를 하려는 순간에 계속 딴짓을 하게 되고 딴 길로 샌다고요? 그건 환경 구멍이에요. 방해물을 물리적으로 치우면 돼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루가 다 간다고요? 그건 결정 구멍이에요. 만약 그러면 이 문장으로 시간과 장소를 그냥 못 박으면 되는 거예요. 시작은 하는데 며칠 못 간다고요? 그건 보상 구멍이에요. 행동 직후에 내가 좋아하는 거 작은 즐거움 조금이라도 붙여주세요. 기록으로 쌓이는 걸 보이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다가 하루 빼먹으면 이거 다 놓아버려요? 그건 정체성 구멍이에요. 완벽한 기록이 아니라 나는 이거 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정의로 돌아오면 돼요. 하루 빠져도 습관은 안 무너진다고 데이터가 보증하잖아요. 보이세요? 전부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설계 문제였어요. 성격은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설계는 오늘 밤에도 당장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작심삼일로 끝났던 그 수많은 시도들, 그거 우리가 형편없는 인간이라서가 아닙니다. 의지라는 가장 비싸고 가장 빨리 닿는 연료로 우리를 매일 통째로 굴리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꾸준해 보이는 그 사람도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안 참아도 되는 구조 위에 올라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질문을 여러분들 바꿔봐요. 어떻게 하면 더 독해질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의지가 필요 없어질까? 이 질문 하나가 바뀌는 순간 우리는 자책하는 사람에서 내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패턴이 실행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 패턴은 알면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일 와닿았던 구멍 하나, 여러분들 환경인지, 결정인지, 보상인지, 정체성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게 우리들의 첫 번째 설계도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생동력 연구소였습니다.